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대사관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력도 못 받고 하니까 민간단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대패게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교각신당 김준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전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 수습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게 공무원의 숙명 아닌가 생각하고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워낙 국민적 사안이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민들, 교민이 아니죠. 지금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무슨 구출이냐, 그냥 범죄자다. 또 한쪽에서는 또 실제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거기서 감금돼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성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분리하기보다는 저는 이분들을 제대로 송환해서 여기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향후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범죄자든 가해자성이 더 크든 피해자성이 무조건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 본국에 송환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교부 대사관에 저는 좀 안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한인 교포 11,000명 이상이 아예 여기가 생계가 위험해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게 또 한 캄보디아 관계까지 외교 관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오늘 정보위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여기에 20만 명 정도가 이 스캠에 종사하고 있고, GDP의 절반까지도 이룰 수 있다, 125억 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 자체가 해결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 특집 방송, 뭐 탐사기사, 민원들까지 있는데요. 이게 사망 사건을 전에는 제대로 대처한 적이 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에 박찬대 의원이 14명의 한국인을 구출해서 송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제보자 어머니 계속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무시당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찬대 의원한테 얘기했고, 박찬대 의원께서 외교부에 질타를 하니 그때서야 한 명인 줄 알았는데 14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사의 대답은 외교부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그 중에 제2국자가 있다, 구출해도 또 갈 거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갔고 우리가 힘들게 구출해도 갈 놈들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인식을 가지니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를 대리님 이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KBS하고 지금 논쟁도 되고 있죠. 문전박대 안 했다, 억울하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그 박찬대 의원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8월달 사건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네, 8월달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이미 그 관련한 내용들을 교신을 가족분들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박찬대 의원님 의원실에서 그 가족분들과 연락이 닿고,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르쳤다는 겁니까? 그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나서 주셔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인데요. 로맨스 스캠 사건 아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120억 지금 30분의 피해자가 있고, 예, 이것도 역시 뉴스 보도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 한국인 총책 부부 중에 여권 연장하러 여기 왔다가 예, 적색 수배자인 것을 알고도 그냥 자수 권유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의원님, 그 관련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말씀하신 해당 인사가 그 아버지와 함께 누구십니까? 혹시 저번이십니까? 뒤에 계신 분입니까? 그때 상담했던 분이 그 적색 수배자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저 그 전임 경찰 영사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근무 안 지금 합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파악한 내용으로는 당시에 그 해당 인사가 아버지와 함께 당관을 방문해서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그 인터폴 적색 수배자임을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적색 수배 상태로는 그 출국 시 반드시 잡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자수를 권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 대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영사가, 자, 이 사람은 적색 수배가 내렸는데 자기가 내린 줄도 모르고 여권 연장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 영사가 만나가지고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권유합니다. 자수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제가 만나도 현상 수배지를 보면 여행하다가도 인터폴이나 현지 경찰에 알려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님 그 당시에 그 경찰 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적인 체포 영장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님 네. 대사님 압니다. 우리 여기 체포권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관광의 객이라도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당시에 제보자가 저한테 뭐까지 제공을 했냐면 당시에 캄보디아 대사 그 경찰 영사하고 이 관할이 울산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마무리 했어야 되겠어요. 녹취록을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 강제 송환할 방법이 없냐고 울산경찰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니 여기 경찰 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우리 나라 국민을 수배자가 됐다고 해서 현지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는 게 무리가 있다.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 발로 대사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돌아다니다가 체포됐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국민을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 대사관을 찾아왔는데 현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인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풀려나서 그리고 잠적을 하고 당연히 자수 안 하죠. 잠적해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제보 얘기는 이번에 64명 송환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하수인들이 있는 거 피라미드를 잡아가고 총책은 여권제 연장하러 왔는데 이거를 체포하지 못해서 이 사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이 사람 소재 알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캄보디아 경찰의 구금진 상황입니다. 경찰이 구금되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경찰 기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보자 말로는 정보국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보국이라는 것이 경찰 당국의 정보국입니다. 지금 여기 현지 감옥에 구금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4명은 이민국으로 넘어와서 이민국 구금센터에서 구출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 한 30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소재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이민청에도 사실 저희가 이 64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민청의 각지에 있는 한국의 구금자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민청조차도 사실 이쪽에서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된 인원으로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보충 질문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일이 불거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못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요.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전히 대처나 이 파악에 좀 안이함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 판단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취업, 알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개개인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수많은 동포들 또 온라인 스캠 관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다수는 온라인 스캠으로 돈 벌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대다수는 범죄인 줄 알면서 대포 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왔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행 왔거나 또 동포사회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납치된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 한 건도 없고, 또 여기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왔다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그분들, 저는 국민소득 2,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국민소득 35,000불이 넘는 나라에 국민이 와서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한국보다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에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쪽 온라인 스캠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꼬드기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동포들이 납치된 건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사람이거나 또는 이 캄보디아나 프놈펜은 지금 우리 국민이 여행 오면 큰일 날 장소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대리께서 뭐라고 저희도 말씀하세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포분들께서 사실은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한국에서 그런 그 취업 사기라고 하는 문제로 오신 분들이 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사관으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민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포들이 한일회에서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호소문. 그거 개요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성명서의 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그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내 여론 그리고 캄보디아 교민사회나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캄보디아 교민군 한인 사회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사실 이곳에는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 한국에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캔 캠프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사안이 풀리기 때문에 스캔 캠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정부나 그리고 그 대사관 그리고 이쪽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즉 우리 국민이 고문받아 죽거나 또는 거기 연루돼가지고 뭐 감금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피해나 또는 그 범죄 행위하고 일반 교민들이 생활하는 이 영역과는 거의 중복되는 게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는 이 동포사회도 그쪽과 굉장히 연루가 깊게 돼 있고 또 그래서 캄보디아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해야 이 현재 있는 우리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기들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330건을 대사관이 접수를 했는데 그 다 확인을 해보니까 동포는 여기 교포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자꾸 내가 묻는 말에만 팩트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대사들이랑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질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그렇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대사대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제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행 온 사람들이 납치한 그 내용도 여기 포함 330건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경찰 형사가 답변했나요? 그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경찰 형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행 와서 납치된 사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0건 중에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스, 노만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64명을 구출을 해서 지금 국내 송환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구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64명은 이 330건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입니까? 확인된 거 있나요? 대가리. 인원이 어떻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였고요. 이 64명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그 단속을 해가지고 검거된 인원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사관에서는 64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인가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0건 중 64명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의 민간단체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인지가 있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서로 소통 관계가 없습니까? 경찰 영사가 답변하세요. 그 경찰 영사는 지금 천마라고 전혀 처음 듣습니까? 우리 대사 대리는 지금 저 기사를 보고 알고 있다고 그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대사관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력도 못 받고 하니까 민간단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사관에 들어오면 근무 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판게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제가 조금 전에 저 국감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저 대사관이 영사가 왜 현재 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천천히 다시 물어볼게요. 경찰 영사. 조금 전에 답변 중에 550건을 공관에서 접수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고 450건이 해결됐다라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550건과 현재 나와 있는 저 330건과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550건은 3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년치 통계. 아니 업무 보고 자료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대사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 만들 때 550건과 330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550건을 3년치를 얘기했다 그러면 225, 330, 17건까지 하면 550이 아니라 567건 아니에요. 네, 24년하고 25년 8월까지입니다. 아이고, 참 자료를 만드신 분이 그것도 모르신다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220건하고 330건, 24년, 25년 건 중에서 450건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구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100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소재 확인이 안 된 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220건과 330건을 합친 2년치 중에서 100건 중, 남아있는 게 100건이고, 소재 확인이 안 돼 있나요? 이 100건이? 예, 공관에 신고를 접수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신고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처리 중으로 이제 남는 거고요. 다시 또 연락이 재개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난 8월 달에 박찬대 의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8월 달에 14명 그리고 9월 달에 또 다른 제보를 받아가지고 2명에서 16명을 구출했다고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8월 달에 14명을 구출했을 때 그때 박찬대 의원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외교부와 현지 공관과 정보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구출을 할 수 있었다. 신속하게 급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과 캄보디아 대사관이
그때 당시 14명 구출과 관련해서 처음 소통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함께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거 조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제가 처음 소통한 정확한 날짜까지는 그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확한 날짜가 몰라요? 14명씩이나 구출하고 지금 550건 중에 100건 남았는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데 예, 그 상간 며칠 안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은 저희가 이미 그 신고를 받아서 그 처리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 관련해서 잠깐만요. 다시 예, 다시 확인합니다. 그럼 14명과 그 2명 합쳐서 16명은 지금 220건과 330건 합친 550건 속에 포함되는 숫자입니까? 네,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된 숫자 중에 16명. 두 건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예, 14건 그 처음에 8월달 해결했을 때 처음 컨택한 시점 그리고 같이 공조한 내용 그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컨택한 시점은 아마 그 구체된 날로부터 일주일 상당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사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던 건에 대해서 민원인 그 해당자의 어머니로 그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 긴급하니 이것을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고 사실 저희가 이 건을 이미 처리 중인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디네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실에서 사실 저희만 했을 때는 어쩌면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보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일주일 시차가 있는 중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중간 시점이라는 게 결국은 뭐 8월 6일, 5일, 4일 뭐 이런 날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날짜가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6일 정도 사이에 박찬대 의원실과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겠죠. 맞죠? 그 일주일 정도 상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 상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보세요. 네, 의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네. 또 사실관계 또 확인하겠습니다. 답답해. 저 사망한 그 대학생 박 씨, 처음에 외교부 본부에 그 보고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망한 처음에 이 문제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망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에 이쪽 그 기관으로부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그 신원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제가 8월 11일 월요일 날 그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처음 그러면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한국인 유사한 그 사망자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연락을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9일날 캄보디아에서 받았다. 저기 우리 대사 대리님, 저도 그 피감 기관으로 수십 년을 그 국감을 준비해보고 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국정감사를 캄보디아까지 굳이 와서 하는 이유가 이 대학생 박모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고문 또는 뭐 다른 일로 해가지고 사망이 이렇게 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8월 11일쯤이다, 8월 9일쯤으로 기억한다, 뭐 일주일 상관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국감을 받는 이 시간에는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리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도대체? 네, 의원님 그 전문을 보낸 시기는 8월 11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야, 참 정말 어이가 없네. 본부에 그 대학생 그 박 씨 사망 사건 보고한 전문 자료 있죠? 자료 제출해 보세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히 사망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냥 변사체 발견됐다, 한국 사람이다, 뭐 별 큰 의미 없다, 또는 심각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범죄 조직과 연관성상에서 뭐 납치가 되었다라든지 또는 뭐 고문의 흔적이 있다라든지 해서 좀 위중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했는지, 그 전문에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지금 밝히시고 자료로 그 전문을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부터 하세요. 네, 의원님, 그 당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이 어떻게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경위,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되었을 상태, 그리고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접수받았던 내용들을 우선 정리해서 1차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보고는 또 언제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에 검거되었던 그 2명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에 대한 그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일정 그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감사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답답한 그 국정감사는 처음 봅니다. 나도 처음 봅니다. 저기 다시 한번 그 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처음 8월 11일 본부에 보고했다는 전문,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데 그 보고한 전문 자료를 지금 즉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8월 9일 날 캄보디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자료, 발견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받은 그 자료와 함께